미국이 이런 식으로 자국 이득만 챙기려 들면 우리도 다른 플랜으로 가야 조약자를 이용하며 욕심부리는 미국은 크게 당해봐야 알 것입니다. 앞으로는 애플 불매운동하고 미국을 긴장만 시키고 점차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일본 이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기미가 보일 때 일본을 꺾은 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미국 동맹의 견제는 이유가 정답 뒤통수 치는 동맹은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현명그러면서 국방력이 일취일장해지면 반대로 뒤통수가 정답이죠. 미국이 대한민국 의우방위한 이다그 저 이용하는 놈들이다. 625대 혈맹이 맞지만 그 혈맹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지금은 아니란 말이다. 우리 이익을 미국이 빼앗아가는 판에 대해 한민국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이익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려는 신신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과 대만의 운명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지만 미국에서는 대만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기업은 각각 삼성전자와 TSMC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관련해 두 기업의 행보가 갈리고 있습니다. BB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노리는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과의 친밀도를 높이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TSMC는 투자 관련 잡음을 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반도체 시장인 미국에서 두 회사의 역학 구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평택 캠퍼스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모델이다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테일러 공장도 평택 캠퍼스와 동등한 위상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와 생산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모두 대응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역량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주도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동맹에 있어 삼성전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10대 팰리스 반도체 설계 기업 다수가 있는 국가입니다. 이들은 주로 대만 TSMC의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2위 사업자인 삼성전자가 TSMC를 누르려면 미국 팰리스를 고객사로 더 유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운드리 최선단 기술인 3나노미터 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바이든 대통령에 직접 소개한 것도 결속력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TSMC와 첨단 미세공정 분야에서 경쟁하는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TSMC보다 빨리 3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합니다. 3나노미터 반도체를 소개하는 자리에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 경영자 CEO가 동행한 부분도 시장에 일종의 신호를 줬다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 직후에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게리 다크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 CEO 티머시 아차 램리서치 CEO 등이 참여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줄리 얼지 램리서치는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회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강화될수록 향후 반도체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TSMC는 최근 미국과 잇따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 약 15조 원을 들여짓는 5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얘기가 TSMC 창업주로부터 나온 것이 대표적입니다. TSMC 창업주 모리스 창 전 회장은 최근 미국 민주당 계열의 정책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늘리려고 하지만 심각한 인력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경쟁력이 없다라며 미국의 시도는 값비싼 헛된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참 전 회장은 미국의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한 건 내 결정이 아니었고 미 정부의 요구에 따라 TSMC가 그런 결정을 내린 듯 하다라며 미 정부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직후 TSMC는 참전 회장의 발언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업계는 참전 회장의 센 발언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TSMC 일변도의 시장 구도에 불만을 가지는 패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TSMC가 슈퍼를 을로 공급 비용을 인상하는 등 고객사 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이 반도체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과 관련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4월 미국 대만 관계 개황을 업데이트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최근 다시 업데이트하면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되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지나친 갈등을 빚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온 높은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라 비앙카 미국 무역대표 VUSTR 부대표는 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중국 관세와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앙카 부대표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바뀐 만큼 관세 인하 통상 관련 조사 등 새로운 대안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며 합리적인 대중 관세 구조를 구축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앙카 부대표의 이번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보복하겠다며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고율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이늘레이션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산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에 대만도 다른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대만은 유럽연합 EU가 처음으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장관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이 반도체와 관련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TSMC를 포함한 대만 현지 반도체 업체의 공장이 유럽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일 대만 매체 공상시에 따르면 왕의 이와 대만 경제부 부장과 자빈의 베얀트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국장이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열어 반도체 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만과 유럽연합은 각각 전문 협상팀을 꾸려 반도체 공급망 강화뿐 아니라 무역 절차 간편화, 디지털 경제 협력 등 의제와 관련해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왕 부장은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 역할을 이어갈 것이며 EU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도 최근 미국처럼 설비 투자와 세액 공제 등 대대적 유인책을 통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하면서 자체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만큼 대만이 중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매체 중앙사에 따르면 예후이신 대만중화경제연구원 세계무역기구 WTO 센터 부집행장은 EU는 대만의 미국과 비슷한 반도체 파트너로 입지가 강화되는 것을 원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대만 반도체 업체가 유럽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EU와 대만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 삼성전자 TSMC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것은 EUV 장비 확보입니다.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는 현재 네덜란드 ASML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SML의 EUV 장비는 미국 기술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ASML이 중국에 EUV 장비를 수출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과 대만에도 수출을 금지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2024년 ASML로부터 신형 EUV 노광기 5대 전량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반면 TSMC와 삼성전자는 2025년에야 5대 물량을 나눠 가질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 역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인텔이 삼성전자를 파트너로 낙점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핵심 장비를 거머쥐고 있는 미국은 특정 국가의 반도체 생산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며 삼성전자가 반도체 동맹에 포함돼 안정적인 장비 공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기업은 인텔인데 인텔 측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5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한 중인 팻겔 시머 인텔 CEO를 만나 양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 정상 간에 논의된 기술 동맹 협력이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반도체 등 핵심 신흥 기술을 보호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학 설치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주하는 1위 TSMC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2위인 삼성과 작년 시장에 다시 뛰어든 인텔이 연합군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해 3월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8년 초미세 공정 전환 실패로 파운드리 사업에서 철수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뛰어든 것은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전년 1075억 4,200만 달러 대비 20%가량 커진 1,287억 8,400만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오하이오주에 각각 200억 달러, 유럽에 10년 동안 80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기업 타워 세미컨덕터를 54억 달러 6조에 인수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기술 선두 탈환을 목표로 내걸고 미국 오리건주에 30억 달러를 투자한 코드 3 공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텔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에도 업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초미세 공정은 회수 선폭이 예리해 NIM 줄일 때마다 공정 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인텔은 7나노미터 이하 칩 양산 경험이 삼성전자와 TSMC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텔이 오는 2024년 상반기 2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18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따라다니는 이유기도 합니다. 만약 기술력을 확보했더라도 제품의 수율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파운드리 공장 설비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 진입을 선언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설비를 갖추지 못해 생산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텔은 주력 제품인 CPU 중앙 처리 장치에 집중하고 나머지 칩세트를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도록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겔 시머 CEO는 지난해 1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한 외부 파운드리 사용은 더 늘려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인데 누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선택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인텔의 파트너 자리를 차지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미묘해지면서 비상이 걸린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 대만과 반도체 동맹을 결성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과 대만의 사이가 멀어진 데다가 반도체 동맹의 중심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발빠르게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 스미토모와학이 한국에서 EUV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을 본격 양산합니다.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추진한 생산 현지화 전략이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현지 수출 규제를 우회하며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국내 생산 연구개발 개발 거점 확보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에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수출 규제가 자국에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스미토모 화학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자회사 동우화인캠에서 EUV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재는 삼성전자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주요 반도체 소재 회사인 스미토모 화학은 지난해 9월 100억엔 약 954억 원을 들여 한국의 첨단 포토레지스트 설비 증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범용으로 쓰이는 불화 아르곤 ARF 불화 크립톤 KR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 8개월 만에 첨단 기술에 쓰이는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 현지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스미토모의 국내 첫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해외 의존도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대법원의 강제노역 손해배상 판결을 트집 잡아 일본 업체들이 한국으로 EUV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초로 EUV 공정을 도입한 삼성전자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초유의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겪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세계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측면 지원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 연구 개발 현지화를 결정했습니다. 스미토모 화학 설비 투자 이전에 도쿄오카 공업은 인천 송도에서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은 물론 범용인 불화 아르곤, 불화 크립톤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네스 화학은 TOK 속도 공장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듀폰까지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 인프라 구축에 뛰어들고 삼성전자와 공급 여부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의 한국 거점 구축이 이어지면서 자국 정부를 향한 현지 언론들의 지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은 일시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힌 제재가 역효과를 초래했다며 수출 규제를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일본은 최근 TSMC에 막대한 지원금을 약속하고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대와 다르게 TSMC가 일본에 건설하는 반도체는 주로 자동차용 반도체로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 미국과 손잡고 삼성전자 TSMC를 잡기 위해 2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결국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겠다던 일본 대만의 꿈은 결국 물거품이 되는 모습이며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를 펴고 중국 때리기를 가속하면서 미래 핵심 산업을 주도하는 많은 기업을 미국에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자 최저치를 기록하던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역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바이든의 정책들의 최대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은 사상 최대의 뒤통수를 후려맞으며 정부와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온갖 특혜를 주며 사활을 걸었었습니다. 실제 미국은 물류나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자국 기업들조차 타국으로 나가고 있지만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중국 견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반강제적인 상황에서도 큰 불만 없이 받아들여 한국 산업계의 중추인 반도체는 물론이고 배터리와 전기차까지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배려를 전혀 받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과 한국을 겨냥한 법안이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진정 전기차의 자국 내의 생산을 원한다면 동맹국들의 기업들과 미리 의견을 나눈 후 기간을 정해서 그 이후에 미국 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자 동맹국을 배려하는 바른 자세였던 겁니다. 아주 웃긴 건 미국산 첨단 제품 판매를 중국에 금지하는 것도 미국 내 각 부처에서는 이견이 많아
수출 금지 품목의 약 80%가 중국에 문제없이,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조차 중국 시장에 팔아야 미국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 이렇게 자신들은 뒤로 중국에 수출하면서 애꿎은 한국만 중국과 모든 것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미국의 중국을 뛰어넘는 이중적인 태도에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침과 기업들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허를 찌르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